양자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가 함께 가리키는 희망의 현실화 법칙,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그렉 브레이든 지음, 김시연 옮김, 김영사 편엠. 모든 물질은 어떤 힘에 기대어서만 발생하고 또 존재한다. 이러한 힘의 바탕에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마음이 분명 존재한다. 이 마음이 곧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이다. 양자역학의 아버지인 막스 플랑크는 위와 같은 말로 우주 만물을 잇는 에너지장, 즉 디바인 매트릭스를 묘사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세계 자체이며 우리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자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창조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살면서 신비로운 양자 캔버스의 에센스를 통해 내면 깊은 곳의 열정, 두려움, 꿈, 열망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이다. 또한 우리는 캔버스 자체이자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며 물감인 동시에 붓이다.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릇이자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해온 것을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책은 위대한 열정과 깊은 성취 욕망을 일깨우고자 갈망하는 당신을 위해 쓰였다.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당신은 기적의 씨앗이자 기적 자체이다. 이쪽 끝으로 오세요.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쪽 끝으로 오세요. 너무 높잖아요. 이쪽 벼랑 끝으로 오라니까요. 그들은 왔고 그가 떠밀었다. 그러자 그들은 날아올랐다. 이 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진실이라고 늘 믿어왔던 것들의 경계를 과감히 넘어설 때 어떤 위대한 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사례이다. 크리스토퍼 로그의 이 짧은 대화시에서 입문자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스승의 격려에 힘입어 단순히 벼랑 끝에 서는 것만으로 그들은 그 끝을 넘어서는 놀라운 경지에 오른다. 이들은 미지의 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그러한 발견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얻는다. 많은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을 벼랑 끝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우리 안의 세계와 우리 밖의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어주고 또 비춰주는 거울이자 만물을 담는 그릇인 에너지장, 곧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글들이 이어지게 된다. 양자나 원자 같은 미립자에서부터 그 빛이 우리 눈에 이제 막 닿은 머나먼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 안에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것 안에 이러한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창조계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해 우리가 믿어온 고정관념을 변화시킨다. 이 책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게 될 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편안하게 확인하게 될 독자들도 있을 것이고 미심쩍었던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우리의 몸과 세계,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근원적 에너지망의 존재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그 가능성이란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창조 세계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물질적 풍요, 인간관계, 경력, 우리의 깊디 깊은 사랑, 위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핍감과 두려움으로 시달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관조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가장 진솔한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신성한 매트릭스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빚어진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을 우리는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바로 그러하기에 의식 자체야말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예술 작품인 동시에 예술가이다. 딴 세상 이야기처럼 받아들일 사람이 많겠지만 현실에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의 핵심에는 바로 이 같은 사상이 놓여 있다. 예를 들어보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자서전적 글에는 인간이란 이미 우주에서 살아가는 수동적 관찰자에 지나지 않으며 우주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저 너머에는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 우리의 관찰력과 사고력으로는 겨우 부분적인 접근만을 효용하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세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견해는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동료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존 휠러는 창조계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표명한다. 휠러는 대담하고도 생생한 표현으로 강력히 주장한다. 저 바깥에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 인간은 두꺼운 유리판에 의해 우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여기에 그저 관찰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지극히 낡은 생각이다. 이어서 휠러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한 20세기 말의 실험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양자세계를 통하여 미세한 입자를 하나의 전자로서 단순히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유리판을 산산이 부수어야만 하고 그래서 저 바깥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관찰자라는 낡은 단어를 지워버리고 대신 참여자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넣어야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전환인가. 휠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달리 설명한다. 우리의 주변 세상을 우리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상 양자 물리학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자처럼 미세한 물질은 우리가 단순히 쳐다보기만 해도 아니 잠시 잠깐 그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의 특성이 바뀌고 만다. 관찰 행위 자체가 창조 행위이고 우리의 의식이 그러한 창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단순한 방관자가 결코 아니라는 휠러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인간이 잠시 잠깐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사고방식은 우주의 본질과 이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아인슈타인의 또 다른 동료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은 이 같은 혁명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1992년 사망 전까지 봄이 남긴 두 가지 선구자적 이론은 우주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 여러 면에서 전체론적이라 할 만한 대단히 색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 첫 번째 양자 물리학 이론으로 인해 봄은 아인슈타인과 만나 우정을 쌓게 된다. 봄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실 층위층의 토대를 이루는 우주의 이치에 문을 활짝 연 것이 바로 이 이론이다. 즉 봄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더 높거나 더 깊은 층위의 우주라고 믿었다. 우리의 물리적 세계는 현실에 보다 미묘한 층위들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의 두 번째 이론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지언정 우주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렌스 방사선 연구소에서 초기에 실행한 연구에서 봄은 플라즈마라는 특별한 가스 상태의 원자를 관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입자들은 플라즈마 상태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개개의 독립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전체의 부분인 양
서로서로 연결되어 움직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봄이 1980년대에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선구자적 저서 전체와 접힌 질서의 토대가 되었다. 패러다임을 바꾼 이 놀라운 저서에 따르면 우리가 보다 높은 곳에서 우주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세계의 현상이 마치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투영처럼 보인다고 한다. 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더 거대한 우주 질서의 표현물들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둘을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라고 이름 붙여 구분했다. 바위, 바다, 숲, 동물, 사람 등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다른 것과 구분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주에 드러난 세계에 속한다.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어 보일지라도 사실 이들은 우주의 보다 높은 층위에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속한 우주의 층위에서는 그러한 연결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보다 큰 우주의 일부인데 이 우주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이다. 감추어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봄은 흐르는 시냇물을 비유로 들었다. 흐르는 물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분리된 무엇처럼 착각하게 된다. 우리는 시냇물에서 소용돌이, 잔물결, 물보라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독립된 존재가 결코 아니다. 소용돌이나 잔물결이나 물보라가 우리에게는 별개의 존재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봄의 생각이다.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형태를 부여받은 존재는 절대적 독립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상대적 독립성만을 지니고 있다. 즉, 어떻게 보이든 모두 동일한 물의 부분들일 것이다. 봄은 이러한 예를 통해 우주와 우리 인간을 포함한 그 안의 모든 것이 사실은 보다 거대한 우주적 패턴의 일부이며 거기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다른 모든 부분들에 의해 공유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라는 이론을 봄은 한 문장으로 간단히 설명한다.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통찰은 움직이는 흐름 속에 나누어지지 않는 전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도 가장 타당할 것이다. 1970년대 봄은 또한 우주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생생한 비유를 들었다. 창조계의 상호 연관성을 깊이 연구한 결과 그는 이 세계가 거대한 우주 홀로그램이라고 더욱 확신하기에 이른다. 홀로그램 속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부분에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 물체의 전체성이 담겨 있다. 봄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세계는 우주의 보다 높은 층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다 실제적인 무엇인가의 투영이다. 보다 높은 이 층위가 바로 감추어진 세계이자 본래의 세계이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의 이런 관점에 따르면 패턴들은 패턴들 안에 담겨 있으며 크기만 다를 뿐 저마다 스스로 완전하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간의 몸이야말로 홀로그램의 아름다운 사례이다.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를 보든 DNA는 똑같은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혈액 등 어디에서 채취하더라도 거기에는 DNA의 부분이 아닌 전체가 담겨 있다. 우리를 우리에게 만드는 유전자 배열이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항상 똑같은 것이다. 우주는 감추어진 세계에서 드러난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창조의 역동적 흐름을 빚어낸다. 존 힐러는 우주가 끝없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식에 반응하는, 참여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창조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는 과거의 지혜 전통에서 설명하는 세상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BC 5000년경에 작성되었다는 고대 인도의 베다에서부터
BC 2000년경에 사해 두루마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테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보다 높은 영역이나 더 깊은 실제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해 두루마리의 최근 번역본의 번역자들은 다음 한 문장으로 내용을 축약한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크고 궁극적인 실제계의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과 고대 종교가 똑같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의 성공과 실패, 인간관계와 직업 등을 위한 청사진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거대한 우주 스크린처럼 작용하여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라는 비물리적 에너지를 삶이라는 물리적 매체 안에 투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준다. 영화관 스크린이 필름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든 아무런 판단 없이 비추기만 하듯이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내적 경험과 믿음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무런 편견 없는 표면을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우리는 연민에서부터 배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속내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관계의 질을 통해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신비로운 양자 캔버스에 우리의 열정과 두려움, 꿈과 열망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인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에 한 곳에만 존재하는 화가의 전통적 캔버스와는 달리 양자 캔버스는 언제나 모든 곳에 있으며 만물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과 캔버스의 비율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보자. 일반적으로 예술가는 작품과 분리되며 도구를 이용하여 내적 창조력을 외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디바인 매트릭스에서는 예술가와 작품 사이에 구별이 사라진다. 우리는 캔버스이자 캔버스 위의 그림이다. 우리는 도구이자 도구를 사용하는 예술가이다. 이처럼 창조된 세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5, 60년대 흑백 텔레비전에서 자주 방영되던 월트 디즈니 만화를 떠올리게 한다. 화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만화가의 손이 도화지 위에 미키마우스 같은 유명한 만화 캐릭터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미지가 다 그려진 순간 캐릭터가 벼랑간 살아나 움직인다. 그런 다음 살아난 미키는 자신이 그려졌던 도화지 안에 스스로 다른 만화 캐릭터들을 그리기 시작한다. 원래의 만화가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문자 그대로 그림 밖으로 사라진다. 만화가의 손은 이제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미키와 그의 친구들은 스스로 개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가상의 집안에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동안 부엌 전체가 활기차게 살아난다. 설탕 그릇이 소금통과 춤을 추고 찻잔이 버터 접시를 흔들어 깨운다. 이들은 더 이상 만화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창조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창조자이기도 하다는 미묘하고도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화가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그림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또한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우리의 인생 경험들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믿음, 판단, 감정, 기도의 팔레트를 통해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 직업, 지지 혹은 배신의 역할극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왠지 매우 친숙하다는 느낌에 휩싸이기도 한다.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우리는 누구나 매일 순간 위에 순간을 쌓고 끝없는 순환 속에서 내적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이하며 강력한 개념인가. 화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캔버스를 거듭 사용하듯 우리는 영원한 화가들로서 끝없이 변화하는 창조계를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시사는 놀랍고도 강력한 이야기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무섭게 들릴 수도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의도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고하게 한다. 적어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이 인생에는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 이론은 우리 역시 창조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여러 인생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안에 치유, 풍요, 기쁨,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우리의 깊은 열망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앞서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에서 입문자들을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 약간의 밀침이 필요했듯이 우리의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미묘하지만 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전환을 통해 우리는 비밀스러운 열망과 드높은 꿈, 숭고한 목표를 불현듯 두 손에 거머쥐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겠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그 이상의 일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비결은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의 이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열망을 이 고대의 에너지망에 전달할 소통 방식을 터득하는 데 있다.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지혜 전통들에 따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따로 있다. 이 언어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나열도 아니고 손짓, 발짓 같은 몸짓 언어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언어이다. 현대의 과학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 역시 pH 지수, 호르몬 등이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랑, 공감, 용서와 같은 긍정적 감정과 증오, 판단,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존재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감정은 우리 신체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외부의 양자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디바인 매트릭스란 만물 사이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덮고 있는 우주의 담요라고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덮개는 언제 어디에나 층층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몸과 삶은 물론이고 세상 만물이 이 담요의 섬유들로 덮인 채 존재하고 생겨난다.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결혼, 이혼, 우정, 직업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담요에 있는 주름들인 것이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원자에서부터 풀잎, 인간 신체, 지구, 우주 저 너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부드러운 시공간, 담요의 섬유 안에 일어나는 일종의 소동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의 영역이고도 시적인 전통이 존재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베다에는 우주 만물을 남김없이 담고 있는 순수의식의 통일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고대 전통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믿음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판단을 일종의 소동으로 그것이 없다면 부드럽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하나의 장 안에 있는 방해물들로 본다. 6세기 중국 선종의 3조인 승찬대사의 신신명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삼라만상이 품고 있는 속성의 정수를 묘사한다. 도라 불리는 그것은 베다에서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다. 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경험 자체일 뿐 아니라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또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는 큰 허공처럼 완벽한 것이다. 신신명에 따르면 우리가 조화를 잃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도의 고요함을 방해할 때뿐이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분노와 단절감에 빠지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음 구조를 명심해야 한다. 실제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다만 둘 아님을 말하기만 하라. 둘 아님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 자신이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일종의 소동에 불과하다는 개념은 낭만을 삭제해버리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우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롭고 건강하고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거나 가슴 따뜻한 사랑을 하고 싶거나 중동의 평화가 오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 장 안에 우리의 열망을 반영할 새로운 소동을 창조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신체 그리고 세계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것 안에 새로운 주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디바인 매트릭스와 우리의 관계이다. 우리에게는 그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는 삶의 가능성들을 느끼고 상상하고 꿈꿀 능력이 있으며 매트릭스는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대비쳐준다. 고대의 전통들과 현대 과학은 이 우주의 거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 책에 실린 실험들은 그 이치를 과학의 언어로 보여준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 창조에 관한 몇 가지 수수께끼가 풀리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과학이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100년을 더 연구하더라도 그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감정의 언어를 통해 그것이 지닌 창조의 힘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이러한 알을 우리는 삶 속에서 유용하고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 모두와 이어져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연결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러한 깨달음의 결과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어 이러한 자질을 반영한 세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정수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이 책에 관하여 디바인 매트릭스의 경험은 여러 면에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와 비교할 수 있다. 양쪽 다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컴퓨터 언어는 0과 1로 된 숫자 코드이다. 그러나 우리 의식은 숫자도 알파벳도 단어도 아닌 전혀 다른 언어를 쓴다. 우리는 이미 디바인 매트릭스의 일부이기에 매트릭스와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이미 알고 있다. 특별한 훈련이나 사용 안내서 없이도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식의 그 언어는 다름 아닌 감정이라는 보편적인 경험인 듯하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용서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느낌들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프로그램하는 사실상의 지침들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기쁨과 치유와 평화가 우리 삶에 한결 쉽게 깃들도록 우리의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과학사나 현대 물리학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훌륭한 책이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다.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 데이비드 봄의 전체와 접힌 질서 등 몇 권은 이 책에 인용하기도 했다. 이 책들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책은 우리 일상의 신비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양자 물리학 실험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기보다 놀랍고도 혁신적인 실험 결과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치유와 평화, 기쁨과 사랑, 우정을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 과정이 아니라 그 실험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과학적 지식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할 독자들을 위해 각주의 출처를 밝혀두었다. 양자 물리학의 놀라운 발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실이나 워크숍, 카페에서 수다 떨 때 써먹을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양자 물리학이 암시하는 바는 심오하고 그 철학은 지고하기 그지없지만 그러한 새로운 발견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거나 전자가 아인슈타인의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자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경탄스러운 발견이 쇼핑몰이나 거실, 공항이나 교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우리 신체의 치유 등에 뭔가 관련이 있을 때에야 그 지식은 비로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양자의 신비와 우리의 일상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디바인 매트릭스는 바로 이 틈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나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이다. 종종 우리를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도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를 위해 신과학이 이룩한 놀라운 통찰들을 이야기하듯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강연을 통해 쌓은 경험 덕분에 나는 청중에게 의미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학습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를 자네형이라 여기든 우네형이라 여기든 사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양쪽 내 모두를 사용한다. 나의 견해와 경험을 우네형으로 그려 보이는 짬짬이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보여줄 자네형 실험 결과와 이론이 등장할 것이다. 덕분에 지루한 교과서가 아니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첨단 과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DNA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네 가지 화학 염기로 구성되어 있듯이 우주 역시 디바인 매트릭스의 네 가지 특성을 기초로 한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네 가지 놀라운 발견을 이해해야 한다. 발견 1. 우주 만물을 연결하고 있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발견 2.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이어주는 다리이며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발견 3. 이 에너지장은 초공간적이고 홀로그램적이다. 에너지장의 모든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각은 전체를 더 작은 규모로 반영한다. 발견 4. 우리는 감정의 언어로 이 에너지장과 소통한다. 몸과 마음의 치유에서부터 인간관계의 성공과 경력 쌓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양자적 세계관에 비롯된 삶의 비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한 몫을 톡톡히 했을 수 있다. 이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가 가리켜 보이는 이러한 놀라운 개념을 설명하고자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마다 그 에너지장이 암시하는 핵심 사항을 하나씩 펼쳐 보이게 된다. 각 부의 끝에 딱딱하게 결론을 정리하는 방식 대신 중간중간 주요 개념이 등장할 때마다 비결 1, 비결 2 등으로 비결 뒤에 숫자를 차례로 붙여 안내한다. 또한 8장의 끝부분에는 20개의 비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중요한 인용이나 심오한 영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조목조목 찾기 쉽도록 각 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부 디바인 매트릭스의 발견 우주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신비에서는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장에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통일장을 찾는데 100년 이상을 지체하게 한 특정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한 이 옛 실험을 재확인하도록 이끈 20세기 양자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1. 인간의 DNA는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2. 인간의 감정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에 영향을 주는 DNA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3. 감정과 DNA의 관계는 시공 간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 영향력은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일부의 끝부분에 이르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말끔히 지워질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를 영적인 면에서 살피든 과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든 저 너머에 무엇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논리적 질문이 나오리라.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위해 디바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2부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 디바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는 우주 만물이 지역에 관계없이 홀로그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 원리의 미묘한 힘은 20세기 물리학에서 최고의 발견으로 손꼽힐만 한데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간과되어 왔다. 나는 일부러 쉬운 단어를 골라 경험의 신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 모두는 이 경험의 신비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 커다란 가르침을 대부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이 언제나 모든 곳에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방대하여 대다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삶의 기쁨과 비극을 늘 함께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나누고 함께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힘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여기와 거기, 현재와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홀로그램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는 이미 거기이며 과거는 늘 현재에 있어 왔다. 고대의 영적 전통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 삶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선택을 내린다고 본다. 매분 매초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고갈시키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찌우거나 말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선사할 깊은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메마른 삶을 선사할 얕은 호흡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이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모욕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각 선택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초공간적이고 홀로그램적인 의식의 힘을 통해 삶의 시공을 뛰어넘는 영향을 끼친다. 우리들 각자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집단적인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는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발견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선한 소망과 생각과 기도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이유, 우리는 우리의 몸이나 물리,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이가 전쟁터에 있든 회의실에 있든 그 어디든 우리 스스로 집을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즉각적인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 눈을 감고도 시간과 공간 너머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3부 디바인 매트릭스가 보내는 메시지. 양자의식으로 살고 사랑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통일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와 이런 점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공시성과 우연, 의도적 치유의 강력한 힘,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가 보여주는 진실 등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경험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일련의 실제 사례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이 실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도 진실한 믿음을 보여준다는 분명하고도 아이러니한 진실을 일깨워준다. 그 중에는 반려동물이 자신의 몸 상태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변화나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는 놀라운 일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고대로부터 전승된 신비로운 지혜 전통에 담긴 위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20년 넘게 연구와 여행을 계속한 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로 이어져 있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과거의 현실을 미래의 희망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쓰였다. 상처, 비판, 두려움의 흉터로 비틀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아야 하고 사랑과 연민으로 다독거려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하는 데 있다. 결국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법칙들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이고 큰 기쁨을 누리며 인류가 한 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뉴멕시코주 산타페에서 그렉 브레이든